안녕하세요, 한현입니다. 지금은 비가 그친 새벽인데요. 저는 일요일인 어제 타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영상 스크립트를 짜고 촬영 준비를 마친 다음에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어제 했던 강의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카드 낱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카드 한 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마법사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지성을 뜻하는 카드예요. 모든 법칙을 알고 조작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 그래서 마법사 카드는 제주꾼이니 지략가이니 머리가 좋네 이런 의미를 많이들 해석에 갖다 쓰곤 하죠. 그래서 이 카드가 연애에서 드러날 경우에 선수, 꾼, 바람둥이 같은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사에서 상대보다 늘 위에서 판 전체를 내려다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관점인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과 품성은 별개입니다. 마법사 카드가 사람의 성향으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 모든 상황을 자기가 알고 통제하고 싶어 할 수는 있어요. 늘 상대의 반응을 예측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성향과 또 그럴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어떻게 쓸지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연애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갖고 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단 한 사람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마법사 카드처럼 연애하는 성향이 과연 1대1의 관계에서 적절한가 그런 걸 비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할지 말지는 이 카드 한 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아까 말했던 전지전능한 지성까지만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을 가지고 바람을 피운다, 사람을 후리고 다닌다라는 스토리는 이 카드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다른 카드들과의 조합을 통해서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인과를 추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방에 사과가 한 개 있었는데 친구가 방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사과가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았어도 아마 그 친구가 손을 댔겠거니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아마 이렇게 하겠지? 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스토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실제로 타로를 깔고 해석할 때 이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스토리도 만들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스토리가 카드의 의미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카드의 앞뒤에 붙인 스토리인가? 이걸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78장의 타로 카드 낱장들은 어떤 작용, 속성, 에너지 이런 거를 의인화를 하거나 상황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좋은 카드나 나쁜 카드는 없어요. 파도가 치는데 파도에 선악이 있나요? 그 현상 자체의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이 있나요? 좋고 나쁜 건 사람이 파도와 마주쳤을 때 사람의 관점에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서핑을 하기 위해서 큰 파도를 바라던 상황이라면 좋은 일이겠고, 내가 젖으면 안 되는 신발을 신고 해변을 거닐던 중에 파도가 밀려와서 발을 덮쳤으면 나한테 나쁜 일인 거죠. 타로 카드 낱장의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험하다고 무조건 나쁜 카드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 카드는 소드의 10번이라는 카드예요. 모든 일의 절멸을 뜻해요. 이 카드가 등장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뭔가가 끝나버리거나 내 선택지가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래요. 그림만 봐도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하지만 이 카드가 매번 나쁘게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지긋지긋하게 지내오던 전 연인과의 사이가 완벽하게 끝났다면 과연 슬프기만 할까요? 이 사람의 인생에 그 일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 카드를 보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럽겠지라고 자기 관점에서 스토리를 붙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후련한 사람이 후련할 수 있는 상황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카드 한 장의 의미에 범위가 있고 우리가 현실 상황에 이 카드의 의미를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서 앞뒤에 추리해서 붙이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분을 하라는 거죠. 사실 엄밀히 구분하지 않아도 실전 해석에서는 적당히 근사치로 퉁쳐지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디테일 때문에 완전 헛다리 짚을 때도 있거든요. 특히나 질문자가 타로 리더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거나 타로 리더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일 때에는 더더욱 그래요. 이럴 때는 보통 이러는 게 정상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정상에서 벗어나 있을 거니까. 세상에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도 따로 영상 하나를 떼어서 이야기할 만한 화두가 되는데 여기서는 본론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만약에 카드 의미를 직업, 연애, 금전 이런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키워드로만 익히는 경우에는 이런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소위 실전용 키워드들은 이미 누군가가 카드 의미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해 놓은, 말하자면 이미 가공이 끝난 완제품 같은 거예요. 그냥 갖다 쓰긴 편하지만 이걸 원래 만든 사람이 어떻게 조립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카드의 의미에 어떤 추리를 덧붙여서 만들어낸 키워드인지 초보 입장에서는 모르기가 쉽겠죠. 물론 처음에는 기성품을 갖다 쓰는 식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키워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두발 자전거의 보조바퀴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떼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